나랑 결혼의 맹세를 짓밟고 장녀의 장례를 치고 자요. 할머니를 죽여다. 소원이 이루어졌어. RSC 레퍼토리도 절반 정도는 셰익스피어로 채워져. 햄릿은 인간의 목소리로 신의 노래를 부르는 고독한 전사다. 오, 맞나? 그렇지요. 근데 당신은 내 마음의 고비. 당신을 사랑. not yet enjoyed so curious is this day, as is the night before some festival. 사랑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연극 함익의 주인공 배우 최나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Looking from a distance seems like I've lost it all. And everyone around me is waiting for this girl to fall. But my heart is missing, I just lost control. 함익이라는 작품으로 우리 여주인공이자 그게 주인공이신 우리 최나라 씨를 모셨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익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함익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이제 원작으로 두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햄릿 속에 그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고독, 아픔 이것들을 모티브로 가지고 와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여성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보고 싶어. 나도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또 왜 긴장감? 신기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햄. 또 나를 그렇게 보지 마. 항상 비 맞은 아이가. 여기 이 여인의 얼굴을 보시오. 아름다운 머리카락, 빛나는 이제 해도 돼. 누구냐? 나는 누구냐? 안녕. 함익 역할, 주인공 역할을 맡으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가요? 네, 함익은 재벌집 딸이에요. 근데 엄마가 자살을 했다는 일단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아빠의 어떤 권위적인 폭력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어떤 용기 없는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이 엄마의 죽음이 그 아빠와 새엄마로 인한 어떤 그 내면적인 상처로 인해서 이끌어졌다고 생각해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이들에게 무언가 복수를 하고 싶고 엄마의 죽음을 내가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예요. 그래서 차갑게 그냥 냉정하게 살아가는데 그 연극 청년 연우라는 청년을 만나면서 어떤 새로운 생동감, 살아있음, 설레임 이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정서들을 느끼면서 흔들리고 변화하고 이 과정 속에 이제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인물이에요. 햄릿이 갖고 있는 일반 관객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여자로 그대로 치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조금 좀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어떤 그 가족의 죽음, 그러니까 햄릿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의 아픔이지만 저희는 사실 엄마의 죽음의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함익도 어떤 그런 햄릿과의 공통점은 그 마음속의 아픔과 고독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벌의 딸로서 다시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햄릿하고는 사실 좀 많은 부분이 다른 재창작이 된 작품이에요. 햄릿이 아니라 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작품에 보러 오실 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햄릿이 여자로 바뀌고 그것이 현대로 이제 재해석됐다는 거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는데 내 의지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든지 무언가를 시행하기까지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이 햄릿과 만나는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누구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에서 그렇게 여배우들을 인터뷰를 하고 싶었으나 많지 않습니다. 햄릿의 또 다른 이름인 함익의 주인공으로서 최나라 씨의 부담감은 어땠을까? 사실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애써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왔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좋은 기회임에 감사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런 어떤 기회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하믹이라는 인물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 그것만 사실 신경 쓰고 있어요. 아마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내가 이런 걸 해냈어. 이 어려운 걸 해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생각하네요. 저는 이름 비틀기도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햄릿에서의 오피리어는 남성으로 변하면서 오필형으로 변하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비틀임 중에 하나였고, 햄릿을 등장을 시키시던데, 덴마크에서 온 원숭이로 등장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의미래요? 저희 그 안에 햄릿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인물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렇고 또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연우라는 청년도 그렇고 햄릿 원숭이도 그렇고 또 저희 분신도 그렇고 이제 각각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햄릿이라면 연우는 꿈꾸고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긍정적인 햄릿의 모습이라면 또 그 원숭이 햄릿은 죽이고 제가 그 엄마의 시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저희 어떤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공포를 없애고 그 공포에서 이겨나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햄릿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낸 원숭이인 것 같아요. 야, 햄릿 공부 제대로 하셨겠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하믹이라는 작품을 하기 전에는 이제 햄릿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이제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의 반면 그것을 우유부단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성격이 워낙에 좀 이렇게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저지르시는 성격이시군요. 제가 볼 때도 약간 햄릿이 고민만 너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믹을 하면서 하믹이란 인물을 만나면서 또 연우가 뱉는 어떤 햄릿에 대한 해석의 연우 청년의 그 분석을 들으면서 그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밥을 먹을까 말까 가지고도 사람이 살면서 정말 작은 일이지만 밥을 먹기까지도 무수히 많은 고민을 사실 하는데 그 작은 어떤 고민들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그 시간이 필요로 한데 살면서 더 큰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이렇게 고민하고 계속 괴로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지점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햄릿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를 들어야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믹에서는 조금은 생동감 있는 단어로 바뀌었더라고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의미예요? 셰익스피어 속의 햄릿이 사는가 죽는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그 고민을 했다면 사실 여기 하믹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은 생명력을 가진 삶을 살고 있느냐 숨은 쉬고 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에 큰 고민을 이제 가져요. 저희 안에서도 사느냐 죽느냐라는 대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대사로 가기까지도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삶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하믹으로서는 굉장히 뜨겁게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가 런을 저희 연출님께서 굉장히 혹독하셔서 막 하루에 런스루를 이제 3번씩 돌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대략 얼핏 런스루만 6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 하믹이 가진 마음의 아픔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다. 너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좀 이게 하믹 끝날 때까지는 이 하믹의 인물에서 좀 빠져있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쓰고 있기는 너무 빠져있으면 해요. 힘드니까. 네, 갑자기 들어오기엔 이 인물이 가진 아픔이 너무 커서.
오피리어와 하믹 어떤 차이가 있는 여성인가요? 사실 그때 오피리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햄릿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아빠가 더블한다고 저렇게 떠볼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럼 나는 햄릿을 이해하지 못해야 되는구나. 오피리아 때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햄릿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야 되는 역할이어서 네. 햄릿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미 오피리어는 버리셨어요. 최나라에게 오피리어는 없어. 예. 이미 하믹으로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윤나무 씨하고의 호흡은 어떠셨어요? 연우 역할. 살짝 그 러블라인이 형성이 될 듯 말 듯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예. 맞아요.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청년으로 나오죠. 나무 씨? 윤나무 씨. 네. 나무 씨 아주 성실하고 훌륭한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그 상대 배우에 대한 배려도 있고 작품에 임하는 자세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리고 진지하시고 네, 좋은 배우라고 느끼고 있어요. 예. 이번 작품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햄릿에 대한 그리고 햄릿이 고민을 했던 것이 현대로 왔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가져갈까 또 다른 고민을 하면서 연극을 보실 것도 같은데 특별히 어떤 분들께 이 하믹을 좀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그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세상에서 고민 안 하고 그다음에 아픔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픔이 있거나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어떤 하믹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아마 많은 관객들께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어찌 보면은 하믹을 통해서 우리 최나라 씨가 더욱더 이름을 알리실 것 같고 앞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또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올해? 저희 이제 겨울에 저희 극단에서 어린이 셰익스피어 시리즈를 해요. 네네. 네, 시비아라는 작품을 하는데 그것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국공립 단체를 이제 멀리만 느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가깝게 느끼시면서 저희 극단에서 하는 작품 많이 네.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믹의 주인공인 우리 최나라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진솔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oing gone. Think I'm losing the fight to make sense of it all. Got to build all my life so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역사적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아낸 창작 사극 뮤지컬 온 투모로우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젖어 버려진 내 몸 이곳에 우게 하리 조각난 내 뼈와 살 다시 날 살게 하리 여덟 조각 개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김수로 프로젝트의 19번째 작품입니다. 한국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극작가 겸 연출가 오태석의 원작 도라지를 이진아 연출만의 색으로 각색한 작품이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입체적 해석이 더해진 배우들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호평받고 있습니다. 부르는 하늘 부르는 물결 속에서 내 뼈와 살 내 뼈와 내 피물 흘리리라 흘려서 비되어 살아나리 이곳에서 난 다시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곤 투모로우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연극이 원작인 뮤지컬이라는 것입니다.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오태석이 발표했던 연극 도라지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4년 국내에 초연됐으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한다는 비판으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작품이었죠. 하지만 일본 극단 신주쿠 양산박에 의해 일본어 공연으로 만들어져 2000년대 들어 다시 국내 공연에 막을 올렸는데요. 뮤지컬은 이 작품을 근간으로 새로운 해체와 재구성의 맛을 더해 완성됐습니다.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조선 말 혼란스러웠던 정세 속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혁명가 김옥균, 그를 암살하려는 조선 최초 불란서 유학생 홍종우, 그리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왕 고종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창작되었습니다. 극의 중간중간에 흘러나오는 도라지 타령은 연극에서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구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지던 장치이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 민족적 서름, 구한말의 국제 정세 등을 알려주는 복선의 구실을 수행하고 있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곤 투모로우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역사의 재현이 아닌 발칙한 상상이 담긴 무대라는 것입니다.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2막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왔다. 목표물은 누군가 전쟁의 시대. 역사적 사건에 비교적 충실한 1막과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칙한 상상이 더해진 2막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막에서는 김옥균의 조선의 자주 독립을 꾀하려던 계획이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해 일본으로 망명하고, 김옥균에게 배신감을 느낀 고종은 홍종우를 보내 그를 중국 상하이로 유인해 암살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죠. 세세한 디테일은 실제 알려진 역사와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역사적 배경과 큰 시각에서 일치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막에 이르면 뮤지컬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는 친일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홍종우를 사실은 김옥균의 유지를 이어받아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내용으로 꾸며내고, 실존하지 않았던 총리 이완을 등장시켜 고종을 지극히 우유부단하고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발칙한 상상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없는 나라, 그곳은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없는 나라.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곤 투모로우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뛰어난 가창력의 배우들입니다. 곤 투모로우의 음악은 차분하고 서정적인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뮤지컬 셜록 홈스, 프라미스 같은 작품들에서 좋은 선율과 특히 극적인 활용에 만족스러운 완성도를 보여줬던 작곡가 최종윤의 음악이 만들어낸 성과죠. 뮤지컬 넘버들을 듣다 보면 베토벤의 월광을 샘플링해온 노래도 만날 수 있는데요. 클래식 원곡의 비장함이 무대 위 이야기와 잘 버무려져 이색적인 분위기의 장면을 완성해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음악들은 꼭 목에 핏대 올리며 노래하고, 뮤지컬 넘버마다 배우들이 경쟁적으로 고음을 내지르지 않더라도 민족의 현실과 아픔으로 가슴 허해지는 울분과 정서를 음악적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뮤지컬 곤 투모로우의 세련된 음악은 짙은 감성을 지닌 배우들의 연기와 가창력을 통해 완성되는데요.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 김옥균은 강필석, 임병근, 이동하가 나눠 맡고 있죠.
김옥균의 사상에 매료돼 그에게 접근하는 조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 홍종우는 김재범, 김무열, 이유리 번갈아 연기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를 거세당한 비운의 왕 고종은 김민종, 조순창, 박영수가 맡아 호연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곤 투모로우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80점, 연기 80점, 음악 90점입니다. 원작이었던 연극 도라지가 춤과 노래의 뮤지컬을 만나 환상적인 이미지의 향연을 펼쳐내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곤 투모로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균의 도전과 좌절로 보는 발칙한 상상 속 역사 이야기. 길을 가나 함께하는 머나먼도 함께하는 머나먼도 모든 걸 잊고서 다시 저 바다 건너 정녕 또 다른 세상으로 제대로 해. 상반되는 두 남자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 블랙홀 같은 매력을 지닌 연극 올드 위키드송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어느 대학, 피아노 연습의 한창인 마슈칸 교수의 방에 한 불청객이 불쑥 찾아옵니다. 슈만 작품 번호 48번 시인의 사랑. C샵 마이너로 연주하셨네요. 원곡은 F샵 마이너죠.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스티븐인데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괴짜 마슈칸과 오로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에 온 스티븐.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두 사람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맙니다. 우리 그냥 솔직해지죠. 이건 선생님한테나 저한테나 시간 낭비라고요. 아니, 반주를 하려면 반드시 가수가 뭘 느끼는지 알아야 해. 그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제가 알 바 아니라고 하면요. 이에 마슈칸은 스티븐을 위해 과제를 내주죠. 주말엔 오페라 까바렐리 알루스티카나하고 대화바야조를 보고 오게. 거기에 나온 가수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이후 스티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었던 세계를 벗어나 연주에 진심을 담게 되는데요. 그러나 웃음 뒤에 숨겨진 마슈칸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미국식 사고방식은 내가 나치였을 거라고 확신한 거지. 하지만 내가 말했지. 인생이란 그렇게 언제나 명확한 게 아니라고. 이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그걸 움직이라고. 과연 그들은 절망적인 과거와 오해로 점철된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선율에 실린 깊은 감동의 메시지. 공연은 오는 23일까지 동숭아트센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충격 실화. 이 시대의 모순과 맞닿아 있는 콜테스의 명작 로베르토 주코입니다. 야, 로베르토 주코 같은데 오늘 오후에 수감된 지 애비 죽였다는 저 흉악한 새끼. 아버지를 죽이고 수감된 지 하루 만에 탈옥에 성공한 살인마 로베르토 주코. 그는 여러 지역을 떠돌며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고 그의 무차별적인 범죄는 곧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연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로베르토 주코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의 타락과 모순을 토대로 관계의 분열과 소통의 부재를 고발하는 이 작품은 극 전반으로 섬뜩한 현실감을 선사하며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들고 있죠. 악이 선을 압도한 세상의 잔인한 현실. 공연은 오늘 16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불란서가 일본을 돕는다면 청나라는 이제 진해되리니 승자 반드시 일본 청나라는 이제
되리라. 세상이 뒤바뀌는 이 순간, 우리가 정에서 벗어날 이 순간, 이제